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예정대로 단기납 중심 변액 달러 보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 교육에 앞서 이걸 내가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고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유념하고 교육을 들어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아서 제가 5분에서 8분 정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들으시고 강한 마음가짐과 의지로 이 교육을 듣고 꼭 실행에 옮기셔서 신앙 전환을 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 1200% 룰이 시행이 됐습니다. 예정대로 시행이 됐고 1200% 룰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수수료 하락 수준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자분들이 조금 힘들지. 그런데 이게 내년, 6개월도 아니죠. 7월 다 갔으니까는 8, 9, 10, 11, 12, 5개월 뒤에 2027년 1월부터 4년 분급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28년부터 1년 5개월 뒤에 7년 분급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10만 원 계약해서 기본 수수료 시책비 포함해서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게 4년 7년 분급으로 가게 되면 50%, 3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해놨으면 그 분급 때문에 50%, 60% 수준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이게 저희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큰 변화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디 가서 계약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인데 거기 가서 보험금 청구하고 막 그 복층 설계해가지고 설계 10건, 5건씩 해서 보험료 15만 원 받는데 50만 원, 100만 원 단기납 중심 변액 달러 가입한 사람들 계약하는 거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걸 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부러워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돼요. 재무설계라는 게 이거는 되게 그쪽으로 좀 유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보험도 우리가 실제로 보상 처리는 손해사상사가 하지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잡아주고 보험 가입을 해서 고객의 자산을 지켜야 되는 건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변액 달러가 됐던 이걸 왜 가입을 해야 되고 왜 저축을 해야 되고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걸 왜 끝까지 유지를 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재무설계지 우리가 펀드 매니저나 무슨 그런 재무설계사 CFP에 그런 역량을 가져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원수사에서 18년 동안 교보생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7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2년차, 3년차 되신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었어요. 유독 GA 쪽에서는 아직도 인보험 계약만 하고 이쪽으로 턴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셔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정말 계속 고객 찾아야 되고 DB 영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정신무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영업만 하면 평생 힘들게 일한다. 1200%를 건강보험으로는 왜 한계겠냐? 일단 가입시키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병력사항 너무 많고요. 그 병력사항 통과시키려고 보험사 7개, 8개 설계하고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조합하고 취합해서 설계 2번, 3번 수정하다 보면 손에 체해 충격파 받으면서 정말 이 악 물면서 일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2주 내내 고민해가지고 3만 원, 5만 원 조합을 한 게 15만 원. 물론 수수료가 나쁘진 않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노력 대비 과연 이게 맞는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인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보험 잘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단기납, 종신, 변액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내 고객들한테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노력 다 했는데 그런 큰 계약들은 다른 데 가서 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이유가 더 지옥이다. 우리가 고객분 보험 하나 가입하면 그분들 보험금 청구 보통 몇 년 해야 되죠?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나와 그 고객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 것까지 다 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고지 위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뭔가 좀 불안한 것들. 지금 간병보험 고지 위반 생각하면 가입한 것들 좀 찝찝해요, 많이.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번 달은 어디에서 계약해야 되냐? 재구매가 어려워요. 물론 인보험으로 보상 처리 잘해줘가지고 고객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만 소개를 받게 되지. 그런 분들이라는 게 참 뭐하지만 우리가 건강보험도 있지만은 재무 쪽으로 우리가 보험을 하게 되면 소개받는 고객의 층이 달라집니다. 결국 이거 재구매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찾아야 되고 찾다가 안 되니까 DB 영업을 하는 거죠. DB 영업 잘하시는 분 잘하고 DB도 좋은 DB는 좋은 DB지만 DB의 대부분은 지금 거의 몇 바퀴 도는 DB들도 있고 DB값 100만 원에 기름값 동선 또 별을 그리잖아요. 같은 지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DB값에 거기에 차비에다가 한 달에 200만 원 쏟아서 청약철에 20% 나고 오히려 가끔 가다 보면은 돈을 오히려 더 주고 와야 될 것 같은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B 영업이 나쁜 게 아니라 DB 영업과 소개 영업과 그리고 재무 영업이 병행이 되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고객층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은행이나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장보석 갚만 하면은 종신보험 50만 원, 100만 원짜리 찍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상대적인 박탈감. 자, 근데 이게 재무보험을 하게 되면 이게 저도 가끔 PPT 만들고 예전에 직원 아프고 할 때 하루에 보통 제가 설계를 한 10개에서 15개씩 했습니다. 하루에 식빵 뛰고 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밤 12시까지 설계하고 보험금 청구하고 그러고 집에 가요.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하고 설계의 마무리 단계도 우리가 비서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기잖아요. 그죠? 설계 매니저도 못 맡기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손에다가 이렇게 만성 질환이 됐어요. 저도. 그런데 재무보험을 하게 되면 자 7년 분급, 4년 분급 이런 말씀 뭐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하고 수수료 1, 2년 만에 다 받고 그만두고 그 계약 이가 받은 사람은 수수료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무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 제대로 하는 사람만 남을 거고 분급인 대신에 우리가 3년에서 4년 정도만 일하면 분급이 안정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소득이 계속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급으로 바뀌면서 총량은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가입시키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던 인보험이 재무보험을 하게 되면 가입부터가 쉬워요. 저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0~400만 원 정도는 계약을 해요. 자, 재물보험, 인보험으로는 절대로 TOT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수월하게 가는 방법이 이쪽으로 가는 건데 내일 그리고 자 이게 사업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일반 고객 만나가지고 20만 원짜리 5건 해가지고 월납100 20만 원짜리 10건 해가지고 월납 200 달성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자한테 200만 원 받는 것보다 개인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이라는 거는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건 제가 이따 제 고객 사례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이유가 더 지옥이다? 아니, 관리가 더 편해요. 문자로 발송해주고 10년에 한두 번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 리스크 터졌을 때 펀드 변경 한두 번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 달은 어디서 계약하지? 이번 달 또 계약한다. 이 일을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자, 우리가 고객분들이 적금 20만 원 가입한 거 그거 5년 납 끝나고 나면 적금 또 가입 안 할까요?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저는 고객들한테 3년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가입해줘야 된다는 거를 가입할 때부터 암시를 계속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화나 고객 관리하면서 내년에 2년 뒤에 3년차 되니까 그때 15만 원 정도 조금 더 넣어야 돼? 계속 고객 관리하는 거예요.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소개해주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만 소개해준다. 인보험은. 근데 재무보험은 없던 돈도 생겨요. 없던 돈도 생기고 소개가 쉽고 소개해주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들만 소개해준다. 이러면서 돈이 벌리고 인보험으로 생활비 벌고 종신보험, 달러, 변액보험으로 집 사고 건물 사고 재산을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쪽으로 하게 되면 돈이 모입니다. 이쪽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왜 내가 달러 변액 종신보험을 판매를 못하냐? 여러분들 이런 교육 수없이 받았어요. 매트라이프, 미래에셋, 정통 그 변액보험의 대가 그쪽에서 지점장님들이 검증된 교육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십 년간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이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 내가 고객한테 변액 판매 못하는 분들은 나도 변액 가입 못해가지고 나도 수익 못 냈을 거고 나도 주식 안 하는, 내가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고객도 주식 안 하고 그냥 건강보험 할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돈을 굴릴 수 있고 내 돈을 관리해가지고 20만 원이란 작은 돈으로 나중에 60세가 됐을 때 3억이란 돈을 만지는 꿈을 꿔야 그게 그냥 고객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걸로 고객들이 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쪽으로 계속 영업을 하다 보면 경제가 보이고 내 돈 굴리는 방법을 배워서 희망이 생기고 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가 생긴다. 자, 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재무 설계라는 건 나이가 어릴수록 내 소득의 5%, 10%만 담더라도 그 사람의 60세가 됐을 때 2, 3억은 모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20대 초반인 사람을 만났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1년이면 240, 10년이면 2,400, 60세가 될 때까지 40년이면 곱하기 4, 4, 50, 1억 2천이죠. 1억 2천 곱하기, 자, 40년 동안 미국 S&P에다가 그대로 냅뒀으면.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AI 그 랠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왜? 주식은 귀신도 모르니까. 환율, 주식, 채권, 귀신도 모릅니다, 금리. 자, 계속 모르겠지만은 미국 주식은 꾸준히 갔잖아요. 그죠?
자, 미국 주식 40년 동안 S&P 500에다 넣어놨으면 몇 배 됐을까요? 최소 4배에서 10배 됐습니다. 그러면 2억이 6억, 7억, 8억, 10억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걱정이 없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입니다. 금융 문맹국에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교육비로 30조씩 갖다 부으면서 자녀들 금융교육은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금융 문맹국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어떤 거냐. 자살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 결혼을 안 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출산율 최저. 왜? 애를 안 낳아.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20만 원씩만 꾸준히 모아가도 내가 우리 자녀한테 집 사주고 땅 사주고 하지 않더라도 3, 4억 물려줄 수 있죠. 자, 20대만 그렇게 되냐? 제가 지금 44살인데 지금부터 15년 65세 타깃으로 했을 때 20년 동안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씩. 자, 50만 원 곱하기 1년이면 600, 10년이면 6천, 20년이면 1억 2천. 최소한 3배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충분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고객들은 왜 돈이 없냐. 자, 아까 제가 돈이 없다라고 징징거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고객의 니즈를 끌어올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20만 원으로 3억, 5억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객들이 정말 커피 사 먹을 거 돈 아끼고 치킨 사 먹을 거 돈 아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저축하지 않을까요? 왜? 저부터 그러니까. 자, 저는 커피 잘 안 사 먹어요. 저가 커피 사면은 1,900원이면 사겠지만 저 500원 커피 캡슐 내려먹고 저희도 직원들한테 커피 사 먹지 마. 내려먹어. 500원으로 커피 내려먹고 2,000원 통장에다가 바로 입금합니다. 저축. 그리고 아들하고 치킨 먹을 때 야, 치킨 먹으면은 맥주 먹게 되고 그러면 맥주 먹고 치킨 먹고 이러다 보면은 한 5만 원, 6만 원 들어갈 건데 그냥 백소점 가가지고 마저소바 하나 먹자. 그럼 2만 원으로 밥 먹고 3만 원 아꼈으니까 또 저축해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한 달에 20만 원 더 저축 못 할까요? 고객에게 꿈을 심어주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금융교육을 시켜주는 거. 그게 재무설계사의 역할이지. 여러분들이 펀드로 기술적인 거를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액티비티하게 수익을 많이 올려주는 게 그게 재무설계가 아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3년마다 재가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제 친구 이야기예요. 제가 2011년에 교보생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29살 때였는데, 같은 회사 다니고 있던 친구가 2008년 교보생명에 그냥 연금보험 10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그때, 잘했다. 복리의 힘을 빌어서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너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소득의 15% 정도만 모아도 60세가 됐을 때 3억, 4억 모으는 건 일도 아니다. 그 친구가 그때 월급을 300 정도 받고 있었는데 15%면은 45만 원이죠. 자, 그러면 50만 원 잡고, 근데 3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저축하기 쉬울까요?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왜? 물가도 너무 많이 뛰었고 지금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15%인데 50만 원을 한 번에 저축 못하니까 승원아 너 10만 원 내고 있으니까 지금 10만 원만 더 가입하자. 그래서 2011년 1월 달에 10만 원 변액연금 12년 납으로 가입을 했죠. 그때 얘기를 한 게 승원아 3년 뒤에 10만 원 더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3년 뒤인 지금으로부터 6년 뒤에 10만 원 더 가입하고 그 3년 뒤인 지금으로부터 9년 뒤에 10만 원 더 가입하면서 계속 물레방아식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너가 고정으로 계속 내는 돈은 40에서 50인데 너가 나중에 50세, 60세가 됐을 때 너가 총 납입한 월납보험료는 이런 식으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될 거다. 그럼 아까 20만 원으로 30년 저축했을 때 60세가 돼서 미국 S&P 500 평균적인 수익률만 따라가도 한 3배, 4배 찍으면은 한 1억 2천, 2억 정도가 되는데 자, 월납 150이 모소가 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투자고 저축이고 가격을 맞추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라 나무를 심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게 그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다. 그 마인드를 심어주면서 고객을 3년마다 계속 만나고 1년이나 6개월마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하고 활동량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효과가 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해야 된다는 걸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은 이러해요. 1교시, 자, 비과세 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2013년, 2017년에, 자, 비과세 2013년 2월, 2017년 4월 달에 비과세가 1차, 2차로 바뀌었죠. 예전 무한비과세에서 일시납 2억, 그리고 그 일시납 2억에서 지금 최근에 월납 150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하고 다르고, 여기에 추가납입 컨셉을 걸었을 때 중간에 일정하게 내느냐, 안 내다가 중간에 내든지, 아니면 몰아서 내는 것 따라서 비과세가 깨질 수도 있어요.
달러 보험도 계산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비과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달러하고 변액이 좋다고 해도 고객이 머리 아파, 복잡해, 나는 겁이 나. 그럼 이자형으로 가입해야 되니까 단기납종신보험 가입해야 되겠죠. 근데 단기납종신보험이 10년차 때 123%, 120%, 129%라는 그런 환급률이 그렇게 고액자산가들한테는 먹히지가 않아요. 자, 이때 들어가는 게 건보료도 세금이다. 우리가 비과세를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7.1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합쳐서 평균 한 8.2% 정도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상품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120%의 환급률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만약에 과세 상품을 가입을 했으면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세 다 포함이 돼서 실제로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130만 원의 그 상품을 가입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비과세 효과가 있을 때 지금 작아 보이지만 큰 거니까 가입해라. 이게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서 한 장짜리 제한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이거는 2020년, 21년에 저는 이걸로 수백만 원 판매했어요. 요즘에 이거 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직도 이종차 하고 짓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왜 해야 되냐? 이 건보료 역산을 변액하고 달러에도 갖다 붙여야 돼요. 달러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자 이게 건강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역산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 자, 이자소득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적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극대화시켜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변액이라는 거. 자, 변액이나 투자 달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ETF의 구조, 금리저축, 주식화 달러,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달러 보험 지금 잘 판매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그 판매하는 화법 자체가 미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달러, 지금 달러가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256%가 상승을 했다. 1980년부터 2026년까지 원달러 환율 607원이 1,520원이 됐으니까 256%, 연평균 3.2%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미국은 패권국가예요. 미국은 싸움을 잘합니다. 미국은 페트로달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국 달러가 계속 이렇게 갈 거다?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달러를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냐? 환율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최저점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환율이 한 번씩 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98년 IMF,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 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 팬데믹, 코로나 왔을 때. 자, 이럴 때 환율이 한 번씩 튀죠? IMF 때 거기 얼마까지 갔었죠? IMF 1,700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540원, 러우 전쟁 때 1,7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를 평소에 조금씩 사 모으다가 이때 한번 팔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 이렇게 금융 이슈가 있을 때는 주식시장이 깔아앉잖아요. 그죠? 그때 채권 변경하고 그 주식시장에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거둔 걸 가지고 주식으로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달러하고 변액을 같이 들어가는 컨셉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왜 달러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환급률이 30%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뛰었지만 이걸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납입 기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주식 100%로 갈지, 자 변액으로 100% 갈지, 달러로 100% 갈지, 달러 20, 변액 70%로 갈지 그런 것들 비율을 조절하는 게 재무설계지. 그 비율 조절은 상품에 있지. 이게 뭔가 주식에 대한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 이게 지금 한 10시간짜리고 이거 충분히 하려면 한 4시간 정도, 4, 5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줌으로 4시간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안 되고 현장에 지금 제가 송파 사무실에 30명 정도 올 수 있으니까 현장에 30명 그리고 줌으로 할 건데 2시간 정도만 할 겁니다. 저녁 7시에 할 거고 여기에서 핵심만 좀 압축을 해가지고 뽑아내서 할 거기 때문에 비용도 낮게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 전에 잘 팔고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컨셉이 있으면 그 컨셉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접목하시면 되고 아예 이걸 판매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에 그냥 내 생각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교육 정도만 돼도 이 교육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교육 이후에 이걸 제대로 좀 뭔가 과정을 할지 그거는 좀 수요를 봐가지고 고민해 볼 테니까 우선 이쪽으로 머리를 좀 옮기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이 일의 첫 걸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큰 전환점이 됐으면 하고 항상 자, 안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시작이 반이고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힘내서 일하고 이제 미래를 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 링크 올릴 테니까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